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담당 장혜정입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38일간 사라진 공룡 그들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종사자 전원에 대한 사전 PCR 검사, 관람객 거리두기, 안심콜, 철저한 실내외 방역 등을 통하여 엑스포 기간 동안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행사장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오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인정받은 공룡 엑스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9월 27일 제35회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군수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혜정 씨,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 좀 안고 난 뒤에 회의 좀 진행하자. 니도 그 김경수 국장님만큼 성질이 급한가 봐. 명절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국민지원금 나는 왜 안 주는데 였습니다. 내보다 잘 사는 누구는 받던데 막 그렇게 말씀들 하셔서 저는 그냥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천대유 누구 건데였습니다. 우리 주역 64개에 놓는 게 있죠. 하늘이 도우면 천하를 돕는다. 이 뜻은 알겠는데 하천대유는 누구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28일 날 개원하는 산부인과 개원에 이어서 소아청소년과 개원 정말 고맙다였습니다. 지금처럼만 해주라 말씀들 하시던데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주는 백신 예약 인센티브 지급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각 마을 이장님들 찾아뵙고 사과의 말씀 또한 드렸습니다. 행정이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 마을 분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했던 사업이라 행정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인데 그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장님들에게 혹여 이장님들이 마을 분들에게 입장이 난처하시면 제가 직접 마을에 찾아가서 사정 설명드리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약속 꼭 지키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셨어. 이장님들 만난 김에 그 마을의 애로사항과 민원도 청취하면서 그것 또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말씀 또한 드렸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의원들이 헌을 하면 손목을 절단당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더 잘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장님은 저보고 백군수 다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 하셔서 뭡니까 이장님 물어보니 의원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이라서 제가 이장님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물어보니 당이 달라서 그렇답니다. 제가 뭐 당을 바꿀 수도 없고 참 난감하지만 이장님 제가 의원님들과 친한 것도 좋지만 제 일은 더 많은 예산 가져와서 고성발전,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공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가져오지 못하고 개인의 이익만 챙기고 불공정하게 하면서 의원님들과 친하기만 한다면 저보고 능력 없고 나쁜 군수다라고 하실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고성은 퇴보하고 또 후퇴합니다. 그리고 고성에는 아직까지도 국민들을 위해 꼭 있어야 할 것보다는 없는 것이 너무 많아 저는 고성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장님 하시는 말씀 듣고 보니 말이 맞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전혁신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전혁신 담당 주요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전은 적극 행정 업무 추진 관련 협조 사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남포국가의왕 배우단지 조성과 관련한 야외 물놀이 시설 조성 사업 등 적극 행정 추진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으로 협조해 주신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 그 세계 강력자치단체하고 전국 기초 6개 우리 군이 포함되었고
오는 9월 29일 날 행안부 장관 기원 포청을 받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그 부서별 업무와 관련해서 적극 행정 추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국민이 군정시청이나 제도 개선 사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성군 홈페이지 내에 적극 행정 함께 해요라는 소통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바라는 적극 행정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장관님 표창을 받는 건데 적극 행정 전에는 어떤 것 가지고 좀 받았습니까? 지금 행안부 기원 포청은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 저는 이제 이전에 참 어렵다라고 했던 신속 집행도 해낸 거죠. 우리 박정규 담당관님. 예, 그렇습니다. 맨날 16등? 17등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왜 이러냐 원인 분석하고 한번 챙겨봐라라고 할 때는 스스로 이 원인을 규명해서 밝혀내지 못했던 한계들이 참 많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속 집행 1, 2등 하는 데 가서 좀 배워와도 되는데 그거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몇 년 동안 16등, 17등을 하면서 맨날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랬던 우리 고성군이 신속 집행도 이제 우수한 일의 군이 되어버리고 적극 행정 또한 고성군이 이렇게 장관상을 받는 참 많이 변해가는 거다, 그죠? 이건 전부 다 여러분들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제 군수의 역할인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무한한 잠정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전에 어렵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방정부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 이유를 좀 이해를 좀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라 하면 도나 중앙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문제 제기도 하고 개선안도 요구할 줄 알아야 되고 정부는. 그리고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소방서나 군부대나 일선 기관들도 전부 다 챙겨낼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기본인 거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렇게 안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정부의 의미를 한 번 더 새기는 것.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핑퐁하지 않습니다.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행정이 책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인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하이소. 저야 이제 비정규직이라 8급 공무원들과 회식하면서도 다음에 내 민원 좀 부탁으로 뭐 잘 봐주이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셔야 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을 갖고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획감사 담당하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당초 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실가 사업소 및 전원면에서 세입 세출 예산안을 9월 10일까지 입력해 주셨습니다. 예산 규모를 확정을 위하여 금주 중으로 저희가 세입 세출을 확정하여 군수님 1차 보고 후 심의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안 결제 및 부서 공람은 11월 9일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비 확보 협조 관련 사항입니다. 도 예산 심의 조정 기간은 10월 13일까지입니다. 도 예산 확보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마지막까지 확보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앙부처별로 좀 이렇게 요구해서 만들었던 것들 이제 국회에서 마지막 심의하는 과정, 이거는 이제 일정이나 그 사항들을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제가 좀 국회 올라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부처별로 노력했던 것들이 예산 하나도 깎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은 제 역할인 것 같으니까 그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언제든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정부 예산안이 11월 초부터 상임위 심의가 들어가니까 그 전에 제가 자료를 확정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행정복지국 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력 도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그 4개 군이 공동 대응하는 군수 도의원 간담회가 28일 창녕군에서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그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경상남도 선거구 인구 한성 기준인 31,945명이 미달되는 창녕과 함안 그리고 거창 고성군이 도의원 수가 그 두 개에서 한 개로 축소가 예정됩니다.
획일적인 인구 중심이 아닌 도시와 농촌 간 국가 운행 발전의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도의원 두 분도 함께 참석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공무원 27명의 임용과 역량 강화 교육을 오늘부터 30일까지 4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현장 개량을 통한 군정 파악과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직자 마인드 함량 교육을 통해 빠르게 공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장 간부 회의를 마치고 군수님께서 직접 수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도의원 한석으로 되면 경남에 있는 군은 전부 다 도의원이 한석으로 돼버리는 겁니까? 군 단위는 한석으로. 그죠, 군 단위는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촌에 있는 의석을 뺏어서 도시로 주는 잘못된 결정, 이것은 끝까지 막아내야 되는 것이고, 4개 군의 군수 도의원 공동 간담회 이날이 제가 이제 언론사하고 이렇게 인터뷰가 있어서 예, 녹화 방송이 있어가지고 저는 참석 예. 못하는 부군수님이 가시는 걸로 하시는 예, 거죠. 나중에 아마 국회나 정부나 당이나 아마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때는 제가 창녕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이 다음으로 아마 공동 기자회견 잡힐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공무원들 보고 좀 당부 말씀드리면, 고성군에서는 예전에 행사를 하면은 기간별로 의전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4개 군수 기자회견 하는데 누가 먼저 읽어야 되고 누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 고성군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타기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걸 또 고성군도 군수 잘 못 시키라고 먼저 해야 된다 어느 위치에서는 이런 이야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느 자리에서도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 농담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시는 그분들이 항상 메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는 그분들이 어느 단락을 읽어주라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정도 하는 것.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시군별로 공동으로 무슨 회의를 할 때 그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선물이라도 하나 들고 가서 그 공무원들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우리 고성군은 적극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때 그 시군은 고성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맨날 우리 힘들었던 생각들을 하면서 똑같이 상대방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은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성은 통 크게 가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공기관 폭력예방 특별교육 실시입니다. 2021년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별도 실시 의무화에 따라 고위직 공무원의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량 및 그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입니다. 9월 27일 오늘 오후 2시부터 18시까지이며 교육 방법은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줌 교육으로 진행되며 그 개별 노트북 이용 접속으로 교육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그 군수, 부군수, 국장, 전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 강사는 경남 성평등센터 김미경 센터장님입니다. 2021년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미실시 및 100% 미이수 기간은 그 부진기간으로 분류하여 2022년도 언론 공보 대상이며 기관장 여성가족부 별도 교육 대상이 됩니다. 예. 전 부서장께서는 그 폭력 예방 특별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그 양성평등주간 도시사 표창 전수와 여성단체 협의회 엑스포 입장권 기탁식을 오늘 11시에 군수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여성의용소방대 김향자 회장님과 여성친화 담당 박진희 계장님이 되겠습니다. 이하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에 그 준비했던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말 정도 결정이 난다 했습니까? 네, 9월 30일 날 정책 협의를 통해서 예. 발표가 날 겁니다. 이미 그 예산은 좀 확보가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죠? 네, 당초 예산은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은 필수인 거죠? 예, 선택 아닌 거죠? 예,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 집사람이 교육받으러 온 줄도 모르고 4대 폭력 중에 가정폭력에 고통받고 있는 고성군수 백두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혼이 난 적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예. 예, 다음은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작년부터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다른 시군보다 문화와 체육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또 항상 걱정이 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작은 마을 단위 축제와 행사를 하려고 해도 상부기관에서는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문화와 관련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저희과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또 생각합니다. 우리과 기본 방향은 문화행사 개최보다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소가야 문화제를 비롯하여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우리과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코로나 관련 부서 및 행정지원부서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44회 소가야 문화제 개최 계획입니다. 10월 1일부터 금요일부터 10월 3일 일요일까지 개최하고 전시 행사는 고성박물관에서 엑스포와 보조를 맞춰서 10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지침 때문에 개회식이 배식이 넘습니다. 장소는 송악동 고궁군과 고성박물관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최 주관은 소가야 문화보존회입니다. 이번 행사는 음식물 관련한 행사는 하지 않고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지침에 개별 행사는 49명까지 참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재는 체험 행사, 전시 행사, 공연 행사를 개별 행사로 세분화하였고 코로나19 백신 최종 회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은 49명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저희 해석했습니다. 즉 최종 미접종자는 49명 이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최종 회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은 그냥 참여 가능한 인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국 과장님의 존재의 이유가 문화예술인들이 김영국 과장 보고 하시는 말씀 귀엽게 아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실제로 맞습니까? 예, 밖에서는 그렇게 저를 보고 있습니다. 한 번씩 사고 치고 애미는 거 보면 짜증나고만 왜 문화예술인들은 귀엽다 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귀여운 구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 소가야 문화제 잘하이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환경과 주간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수요일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COP28 공동 유치를 위한 도시환경협약 여수 정상회의의 특별 세션으로 남해안 남중권 12개 지자체장이 참석을 하시는 포럼이 있습니다. 당일 우리 군수님이 참석하시고 예. 군수님이 참석하셔서 하셔야 될 일은 탄소 중립 우수 사례와 계획을 발표하고 우리 군의 그다음에 지자체별 역할에 대해 종합 토론이 있을 거고 COP 공동 유치 표명 공동 선언문 발표에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엑스포와 우리 군 탄소 중립 의지를 담은 영상은 이미 제출이 됐기 때문에 군수님의 특별한 시간에 그 영상이 깔릴 것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 주간 업무 계획은 없는데 오전 10시에는 COP 유치 민간활동 부분으로서 김덕성 COP 유치 우리 고성군 위원께서 인솔 하셔가지고 예. 관내 고등학교 팀이 청소년 포럼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김덕성 선생님이 COP28 유치 민간위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제 연락을 받고 저희가 민간 활동이긴 하지만 COP 유치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지원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보다가 다행히 도비 100%로 하반기에 활동하시는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네. 했고 그게 확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룡 엑스포 대비해서 세계 엑스포 대비해서 주변 청결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데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난 주말 다음 주까지 계속할 계획이고 최종적으로는 9월 30일 날 구간별로 이렇게 책임 구간별로 해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엑스포 행사 전에만 주변 청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 기간 중에도 저희 기본 청소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별도로 쓰레기 수거 체계를 마련하였고 엑스포 사무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그 행사장 안에 쓰레기 적환과 그 분리수거를 지원하기 위한 장비들은 이미 교부가 되었고 그 교부된 것을 엑스포 사무국에서 저기하게 비치하여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그 지난해에 그 우리 군수님께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특별 배려로 지시를 하셔서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조성 보강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올 9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 이 보강공사의 주요 내용은 일반 직원들이 넓게 사용하던 부분을 좀 최소화하고 환경미화원이 너무 발 디딜 틈 없이 부족하게 쓰던 공간을 최대한으로 좀 확보해 주는 거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능적인 보강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는 막상 너무 오래된 건물을 일부만 보강공사를 하다 보니 창호공사라든지 이런 게 좀 빠져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특별히 춥고 특별히 덥고 비 오는 날을 피해가지고 보강공사를 좀 해주면은 좀 더 미화원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특별한 사항 없고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제 부서는 좀 다르지만 COP28 공동유치를 위한 도시환경협약 예수 정상의 내용은 좀 간부 공무원들도 좀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2023년도 제28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영호남의 12개 시군이 나서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12개 시군이 어디인가는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수, 순천, 강릉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구례가 들어가고 고흥이 들어가고 보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 좀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여기 경남 같은 경우는 남해하동, 사천, 진주, 산청, 고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12개 시군이 나서서 2023년도 COP28 총회를 개최하려고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경쟁 상대들이 많습니다. 고양시나 인천시나 제주도나 부산이나 이렇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 이제 2023년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비정규직인 저는 그때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2023년도 유치가 되면 고성군에 어떤 도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 환경과장님 계속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유치만 하고 다른 시군에서 좋은 걸 다 가져가 버리면 이 고성 같은 경우는 노력하고 나중에 국민들에게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기지는 것. 이거 좀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환경직 공무원들 휴게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준공이 된 부분, 이제 창호나 이는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직원들 배려가 언제나 저는 우선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저를 섬길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같은 동료를 사랑하고 그 동료들을 배려해 주는 것. 이 속에서 제대로 일이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하관계나 수직관계로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행복. 그래야 국민들도 행복해진다. 이 원칙을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룡 세계 엑스포 도 합동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경남도 합동 안전점검 실시에 앞서서 9월 16일 날 고성군 안전관리실물위원회에서 안전관리 계획안을 심의하였으며 지난주 23일 목요일 날 고성군 안전관리실물위원회에서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남도가 9월 30일 날 당학포 엑스포 행사장에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반은 경남도 사회재난과 2명하고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1명 되겠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서는 방역관리 대책 사항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점검은 또 특별히 당학포 랜드를 같이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행사장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당학포 랜드 유놀이 시설도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사고 없도록 특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이제 자가격리자들 중에 확진자 발생은 지금은 없는 거지요? 지금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구 같은 경우가 베트남 지인 관련돼가 300명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소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관리, 그죠? 그리고 이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들, 농업에 종사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들, 기업체에 근무하고 계시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 부분은 좀 제대로 정확하게 잘 챙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어제도 장날이었는데 뭐 일자리 경제과장이 담당일 수 있겠지만 장날에 요즘은 노마스크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2차 접종 끝나고 난 뒤에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들이 있고 어느 순간 시장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쭉 시장 쪽으로 가보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분들이 지나가도 그 어느 누구도 제지하지 않는 분위기들이 생겨집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고성군에 노마스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진다. 여기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대구 쪽에 베트남 지인 관련돼서 대량 확진자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업과 수산업과 기업체에 종사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곧 저희들 엑스포 이제 개막식 할 건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마스크 착용,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철저.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목국의 굴곡도로 개량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대가면 척정리 지방도 청구호선입니다. 그 굴곡 구간 140m를 선항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로 4억 6억입니다. 그 9월까지 우리 보상 및 행정 절차를 완료로 할 계획입니다. 완료를 하고 10월부터 착공해서 22년 3월 달에 최종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 제한 가족 차량 합동 단속입니다. 가족 차량 운행 근절,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 방지를 위해서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주국토관리사업소, 고성경찰서, 경남도, 저희 고성군 등 합동 단속을 국도 77호, 지방도 청구 전시포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화물 차량 적재 중량하고 용량의 초과 10% 초과 부분, 적재 상태 불량 부분, 그리고 운행 제한 가족 차량 단속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축 하중 10톤, 총 중량 40톤, 예. 폭이 2.5m, 높이가 4에서 4.2,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부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외우산 소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고성읍 죽계리 국도 14호선에서 고성천까지의 구간입니다. 전체 사업 연장이 한 1.74km 정도 됩니다. 사업비도 한 70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 0.8km에 대해서 2021년 10일부터 23년 12월까지 40여개월 들여서 준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상이 한 85% 정도 진행이 됐고 행정 절차는 대부분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외우산 소하천 정비 사업 이게 40억입니까? 이는 도비 군비입니까? 이건 전환 사업으로서 아하. 저희들이 순수하게 70억 정도가 다 전환 사업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이제 장박곡의 공사는 드디어 이렇게 하는 거다, 그죠? 예, 보상하고 행정 절차를 저희들이 거의 완료를 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꽤 오랜 동안 민원이었고 수건 사업이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제가 왜 안 하냐 물어보면은 도소관이라 도의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됐다라고 하다가 그래도 군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니까 좀 빠르게 좀 진행된 느낌들도 드는 건데 그런 겁니까, 이게? 진짜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지방도 같은 경우는 예.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 우리가 우선순위가 한 7순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들이 조금 고마 그 순위를 기다리가 사업 추진하기는 너무 시기적으로 오래 걸리고 예.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설계를 하고 예. 보상을 우리가 하겠다. 어. 공사비만 좀 지원을 해줘라. 예. 이런 형태로 진행했던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장님들도 좀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예 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이거 순위 계속 올리려 하면 한 10년 뒤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전 10년 동안 주민들이 고통받았고 이후 10년 동안 고통받을 건데 이거 우리 군비가 할게. 그러면은 이 사업비만큼 너 다른 거 주라. 조금만 생각을 틀고 압박을 하면은 이게 진행될 수 있는 건데 우리네 공무원들은 맨날 이거는 도 소관인데요. 국가 소관인데요. 주민들은 고통받고 힘들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요. 이게 이제 이전에 이제 행정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발빠르게 하니까 보상은 우리가 하고 그 사업비는 너가 주라. 막 이렇게 또 역으로 제안하는 거죠. 그래 계속 압박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런 겁니다. 제가 이게 대감위원회 소통간담회 갔을 때도 매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매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매년 똑같은 질문 답변들을 한 것 같아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정책과에서는 우리 국민들께 이렇게 안내할 내용에 대해서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간농무보고 3번째 내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번기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본격적인 농번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10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2달 동안 이렇게 농번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종전과는 좀 달리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평일과 토요일 저희들이 우리 농민들께서도 이렇게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예. 문을 여는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좀 당겨서 한 8시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편도 좀 해소해드리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뭐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번기 임대사업소는 우리 군에 지금 현재 3개소 본소를 포함해서 서부권과 북부권 이렇게 3개소에 한 800여 대가 이렇게 농기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리고요.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에도 저희들 그 농기계 사고가 아마 이렇게 관내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예년에 보면은 통상 한 1년에 한 30건 내외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 거기에도 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것은 사망사건이 한 2~3건 정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올해도 특히나 개운기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사망사고가 이어졌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농민들께서도 이 부분 좀 감안하셔서 안전한 농기계 운영이 좀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농기계 순회 교육입니다. 올해 마지막 농기계 저희 현장 수리하면서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9월 28일 날 하일면 학동과 9월 30일 동해면 대천마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한 45개 마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희망한 마을을 선정해서 이렇게 올해 하반기에 저희 45개 마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좀 일찍 열면 좀 일찍 퇴근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직원분들이 이번에 좀 또 고맙게도 충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활용도 좀 하고 해서 어쨌든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 1시간 정도 직원들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면은 또 그만한 또 우리 국민들한테 또 혜택이 돌아가니까 좀 노력을 하는 걸로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조금 일찍 나와서 고생한 만큼 이제 담당 과장님들은 탄력적으로 직원들을 쉴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는 고려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난다는 보고는 자주 이렇게 받으면서 그 사고가 확인하게 어떻게 하니까 좀 줄어들었다는 보고는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어. 그죠? 이게 우리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농기계 사고를 확연하게 줄였던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시군이 혹시 있는가? 그죠?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 교육도 좀 받으면서 획기적으로 고성군은 우리는 농기계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농촌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냥 사고가 이렇게 났다, 안타깝다, 뭐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획기적으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2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필요한 무슨 어떤 농기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죠? 이게 농기계 관련된 것은 이제
고가의 농기계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장기적으로 고민한다 하더라도 저가의 농기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빨리 좀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민원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장 군수실에 가면 이만큼 서류가 쌓여 있는 경우 많습니다. 일 못하는 시장 군수들입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10가지 일이 있으면 쉬운 것부터 하시고 어려운 거는 나중에 하시는 게 맞는데 이 어려운 거 푼다고 실제적으로 쉬운 것들을 계속 방치해 두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방치한 것들의 민원인한테는 생존권의 문제도 걸릴 수 있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중요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정리해서 주는 것. 그리고 국민들은 민원들은 결과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가정, 나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의논하고 무슨 절차와 과정을 밟고 있는가를 더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와 과정을 항상 공무원들은 무시해버립니다. 결과가 나오면 답변해 주는 것.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계속 국민들의 행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놀고 있는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실에 가서 많이 쌓여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빨리빨리 처리해서 정리를 해줘야지. 쌓아두면 뭐합니까? 일도 못하는 사람이 쌓아만 두면. 그죠? 나중에 그 하중 때문에 책상 또 뭐 부서지면 또 돈 되는 일만 남아 있을 건데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군수께서 말씀하신 그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좀 우수한 그런 어떤 국내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를 좀 이렇게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그 전문가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또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래가지고 그 부분도 좀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정규시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요. 그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안을 먼저 고민했던 시군들이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스마트 축산도 마찬가지 그렇게 시작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딴 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전문적인 사람을 활용하는 과정 이렇게 좀 쉽게 좀 가시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보고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4일 기준 인구수 대비 접종률 1차 4666명의 80%, 2차 28,646명의 5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업무 계획입니다. 더 좋은 병원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 협약식 및 개원식입니다. 9월 28일 날 16시 더 좋은 병원 2층에서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 협약식 및 개원식이 있습니다. 군수님 참석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고성군 상시 선별진료소 개소식입니다. 9월 30일 목요일 날 15시 30분에 고성군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합니다. 사업 규모는 선별진료소 한동과 사업비는 국도비 해가지고 3억 5천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음악공조시설 외 보건소 방문 민원 및 의료진과 환자의 동선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날도 군수님 참석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1, 2차는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접종률 1차가 80%, 2차가 56.3%면 1차만 맞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56% 이상 이렇게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1차는 1차 맞은 사람이 계속해서 뭐 4주 만에 맞고 6주 만에 맞고 이런 쪽 때문에 계속해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병상남부에서 문제로 우리가 많은 이것 또한 이제 백신 예약 접종률이 높았던 결과이기도 하고 보건소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결과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병원 소아청소년과다 그죠? 네. 9월 28일 날 이렇게 개원을 한다. 이제 국민들에게 드렸던 약속을 지킬 때 그때가 제일 즐거운 거죠. 공무원들은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전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필요로 한 것들에 대한 고민만 하고 엄두를 못 냈던 시절도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문화적 혜택, 의료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고성을 만들어 가도록 더 노력하는 것, 그 과정에 그 주체는 여러분들이라는 것, 그리고
상시 선별 진료소 개소식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코로나는 밉지만은 이 기회에 국토비 받아서 국민들 행복, 건강, 안전에 필요한 것은 다 갖추어가는 것. 코로나는 밉지만 이 기회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국토비 받아와서 국민들의 생명, 건강, 안전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갖추어 나가는 것. 이것이 행정의 역할인 거죠. 그렇지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전에 보건소 직원분들은 고생만 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고생했던 가정들이 결과로 나타나고 국민들도 보건소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소장님 하실 말씀 제가 제가 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엑스포 사무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개장이 이렇게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9월 28일 날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서 엑스포 직원들, 국민 스태프들, 공연 출연진, 기술팀 등 전원이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해서 안전한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날 9월 28일입니다. 국민 스태프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서 방역 수칙 및 근무자 자세 등을 이렇게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엑스포를 10월 1일 오픈합니다. 당초에는 대규모 개막식을 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요 내빈 및 국민 중심으로 49명만 참석하는 개장식으로 대처합니다. 따라서 개장식 준비도 만전을 기해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 안무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보니까 상시 근로자들 PCR 검사, 이건 수고스럽지만은 안전한 엑스포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무원분들은 또 이렇게 나름대로 동참되지만 자원봉사자분들은 약간 기분이 좀 언짢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은 그분들 또한 우리가 이해 양해를 좀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행사장 들어오는 그 도로 쪽에 교통사고, 신호위반, 가속 등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점검해 주는 것. 항상 내가 관광객이다 생각하고 안팎으로 전부 챙겨주는 것이 맞지만 엑스포 사무국은 안을 중심으로 준비해 주시고 바깥의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국 중심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3국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개장식을 할 때 이제 우리 명예대회장님 통화를 하니까 개장식 때는 오지 않아도 꼭 엑스포 행사 기간에 오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어. 근데 정치인 말은 100%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본인의 마음은 오시고 싶을 수 있겠지만 사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온다라는 전제하에 오면 저희들은 좋은 거니까. 그렇게 되면 명예위원장님이 박종훈 교육감님이 이리 오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박종훈 명예위원장님은 내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주체고 식구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명예대회장이 오시면 그분 중심으로 축사나 모든 걸 하겠지만은 안 오시기 때문에 명예위원장님 중심으로, 이분 중심으로 먼저 인사 말씀도 하고 스포트라이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실제로 교육청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엑스포 기간에 도와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찬가지 절대 의전에 치중하지 말고 실제로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저 잘 모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모시지 않듯이 의전도 그 정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의전에 치중하면 일이 제대로 안 되고 내용이 제대로 이렇게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뭐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로 이렇게 엑스포 뭐 고성에 온다라고 말씀들은 하시고, 또 이제 저희들이 그 모텔이나 여관에서 숙박했던 확인서만 주면은 또 저희들이 이제 많은 상품권, 예. 엑스포 상품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고성에 다왕포 엑스포장이 오면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1박 2일 코스를 잡을 때 과연 저녁에 누워 자는 것을 고성으로 할까? 고성으로 할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저녁에는 통영에 디피랑 가서 거기 보고 통영에서 다치 한 잔 먹고 거기서 누워 자고 오는 길에 뭐 다왕포 한번 들렀다, 이런 생각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항상 이제 자원봉사를 하러 엑스포장에 가면
거의 자원봉사 역할만 하지 자기 부서의 전문성을 갖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고민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몸부족만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학생들이 정말 많이 오면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우리 청소년이다 온이든지 우리가 해왔던 이런 사례들을 설명도 하고 고성에 오면 엑스포 구경하고 학생들은 꼭 청소년센터 온도 들러보고 거기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도 이야기도 하고 옆에 영화관도 좀 이렇게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엑스포 티켓만 있으면 영화 관람료도 좀 인하도 좀 해주고 그리고 입구 쪽에 우리 해설사들이 거기서 대기하면서 마치고 놓으시는 분들에게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고성에는 이러이러한 곳이 있는데 여기 뒤다보지 않으면 정말로 후회하실 겁니다. 그 인근에는 또 어떤 멋진 음식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고 장산숲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옥천사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성사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상호수 사업소 생태공원, 영국공원 엄청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장 풍광이 좋은 3대 암자, 남해 보리암, 여수 항일암, 그보다 더 좋은 고성의 문수암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침에 숙소에 자고 아침 와서 그 보면 일출 보면 끝내줍니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고민들을 까별로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 고민을 엑스포 사무에서는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죠? 보건소는 방역 문제만 신경 쓸 것이고 그의 모든 다른 과들은 가서 자원봉사만 신경 쓸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엑스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이런 고민들 거기서 입장료 할인된 티켓 가지고 왔다가 보고 바로 다른 데로 가버리면 실제로 고성 같은 경우는 그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행사장 입구에 해설사분들을 배치하면서 고성의 명소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도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한번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죠. 실제로 디피랑도 보러 많이 갈 것 같은데 우리가 금, 토, 일 야간 개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디피랑은 평상시에 와도 다 볼 수 있지만 우리 엑스포 야간 개장하는 금, 토, 일은 평생 보기 어렵다. 우리가 더 멋지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여기서 자고 가고 먹고 쓰고 안 하겠나 막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들어서 부서별로 고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민선 7기인 거죠. 이제 제 생각은 민선 6기 때 민선 7기 때 수의계약했던 것 전부 언론에 좀 공개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별로 혹여나 수의계약이 편중되어 집중되어 있는지 그것도 전부 공개해 주시고 특정인들과 관련이 된 것이 있는지도 전부 공개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도 수의계약 관련돼가 조사한다면 행정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저는 이번 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나 국민들이 공개된 자료를 전부 다 보고 저와 간담회 일정 요구하면 무조건 잡아주십시오. 예. 그죠? 이제 국민들도 좀 관심도 좀 가져야 되고 수의계약 관련돼서 그리고 건설업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되어 있고 내가 몇 등이고 몇 개 했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고 의문 나는 거 개선책 대안책 이거 저보고 간담회 요청하면 전부 다 일정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일을 좀 했던 업체들이 얼마만큼 사회에 하는 사업을 했는가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 지점도 저는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공정한 건지 이번 참에 공정함에 대한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이 공정한 건지 그 공정함에 대한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 정리를 해보면 민선 6기 7기 수의계약했던 것 전부 다 언론에 공개 그리고 읍면별로 수의계약이 편중되어 있는지 그것도 전부 공개 특정인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지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전부 공개 의회에서 조사한다는 적극적으로 지원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 공개된 내용들을 보고 이번 참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개선책이 있고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건설하시는 분들이나 국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제게 간담회 요청하면 무조건 간담회 일정 잡아주는 것. 그리고 이 수익을 많이 했던 업체들이 어떤 하는 사업을 했던 건지도 전부 다 챙겨봐 주는 것. 이번 참에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인지 눈높이를 맞추는 계기로 삼는 것.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것. 이것은 행정복지국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건설국장님은 마안면, 해안면 면장님에게 주께 진정간 도로개통으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전부 조사를 하시고 개선책은 무엇인지 도로개통으로 해안 면민들이 갖는 상실감, 마안 면민들의 불편함, 고성 군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고성으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엑스포 행사장 올 때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정표 등 철저히 챙겨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산국토청에 공문 보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절대 하지 마시길. 실제로 우리 이제 조철 과장님이나 우리 이종일 국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풀지 못하면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거죠. 이건 행정이 풀지 못하면 아무도 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부군수님에게도 말씀드리면 특별한 일 아니면 직원들이 주말까지 나와서 일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도나 중앙에서 내려온 지시나 공문이 시급을 다투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아니면 모를까. 그 외에는 간부 공무원들이 책임져주는 문화. 이게 간부 공무원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무조건 공문 내려왔다고. 무조건 밑에 직원들. 무조건 언제까지 뭐 해주라고. 그래 주말에 와서 일하는 이런 분위기. 이건 간부 공무원들의 기본의 문제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일. 힘 있는 사람들이 시키는 일만 잘하자. 내 동료들이 힘든 것은 모르겠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제발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는 간부 공무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건 기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안전한 엑스포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상도입니까? 조선시대 그 상 임상옥이가 일했던 만상의 도방 홍덕주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번 엑스포는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성공룡세계 엑스포를 보면서 힐링하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것. 그리고 학생들은 정말 보기 드문 공룡 진품 화석들을 보면서 다양한 꿈들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것. 엑스포를 통해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성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전 이것이 이번 엑스포의 의미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도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청소년 수당이나 모든 이런 것을 고성사랑 상품권이나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면서 굳이 지역에서만 쓰게끔 하는 이유, 이 뭡니까? 왜 현금 주지 않고 바우처 카드나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급하는 이유, 이것은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간부 공무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할 때 굳이 우리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자, 바우처 카드로 주자라고 하는 이유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금을 주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결제가 올라옵니다, 저한테. 여과 없이. 정말로 좀 왜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지역경제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 많은 투쟁들을 하면서 그 많은 예산들을 가져오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건지를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여과없이 저한테 전자결제로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한번 제가 참고 삼아 카메라들이 많이 오는 과정에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을 하면은 Q&A, 질문지 답지를 사전에 실무자들이 좀 저한테 정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오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그런 질문을 기자들이 저한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오답이고 정답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담당자를 저는 기자회견을 한번 쳐다봐 줍니다. 눈빛을 마주칩니다. 당신이 틀렸으니까 공개적으로 이야기 안 할 테니까 바꿔주세요라고 저는 이제 눈빛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거 하세요. 그러면 바로 하는데 그런 약간 의미 이렇게 하면 잘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잘할 것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연배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런데 그건 잘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판단하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면 잘 안 돼요. 그거 좀 고쳐주시길 바라고. 저는 행정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같은 비정규직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또 다른 세계로 갈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공생을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렇게 바꿔나가야 밑에 직원들이 존경하고 따른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게 됩니다. 아침에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